안녕하세요. 70개여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기존의 정서심리학과 접근부터가 다른 저의 보편적 인간론에 기초한 새로운 뉴 감정심리학입니다. 물론 저의 감정심리학은 기존의 정서에 대한 연구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이전보다 약간 더 길지만 기존의 정서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쾌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앞에 보편적 인간론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동영상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상 네노라는 심리학자의 감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적인 예민함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이들이 말에 놀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의 이론은 흥미로운 사실을 지각하자마자 곧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이 바로 정서라는 것이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슬픈 것은 눈물이 나기 때문이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와 동시대의 덴마크 생리학자인 랑게가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은 심리학에서 심리를 물리적 자극과 반응으로 환원하려 했던 행동주의자인 왓슨의 것과 유사합니다. 정서란 신체적 기제 전체, 특히 내장과 내분비계의 심원한 변화를 수반하는 유전적으로 틀 잡힌 반응이다. 행동주의를 선언한 존 왓슨에 대해서는 위의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그의 정서를 어떤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적 반응에 대한 지각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지각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공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저는 이들의 주장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나무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는 장님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것에 대한 반박이 아니므로 이는 다음 보편적 인간론의 몸 편에서 다룰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정 개념이 혼란스러운 이유.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것은 그들의 이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정서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정서심리학자들의 뜨거운 논쟁거리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훈구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학자들의 감정의 정의를 보면 우왕좌왕하는 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견해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간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관심 있는 몸이나 인간에 대해서 감정이 나왔다고 헛다리 짚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을 움직이는 중심 벡터, 즉 방향을 가진 힘은 영역입니다. 위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 개념의 혼란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샤터, 이 실험에서 보듯 감정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감정으로 제시하는 목록을 보면 실로 그 편차가 매우 커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나 좌절감, 슬픔 등
분명히 의식의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감정들은 대부분 의식 밑에서 처리되고 심장 박동의 변화 등의 커다란 생리적 변화만을 의식의 느낌으로 남깁니다. 행위자는 이 느낌과 주변 정황이나 타인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추정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감정에 대한 합의된 기준표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유사성만으로 각각의 감정을 명명하고 규정하는 가족 유사성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유사성이란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입니다. 한 가족을 묶을 공통의 유사성은 없습니다. 단지 큰딸이 아버지의 코를 닮았고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눈매를 닮았다 등등뿐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쓰는 감정의 다양한 표현들은 하나의 공통된 본질로 묶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감정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으로 특정 마음 상태를 감정이라 명명할 뿐입니다. 셋째 이유는 감정이 차지한 위치가 서로 이질적인 욕망, 몸, 인지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실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넷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통찰의 부재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놀드나 플리자는 욕망을 정서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편적 인간론 시리즈 1편에서 보시면 정서와 다르면서 정서의 기원이 되는 욕망에 대해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인간론을 드러내는 인간은 왜 어떻게 사는가, 인간은 왜 불안해하는가 등의 메타 퀘스천에 대해 저의 이론 이외의 이론으로부터 적절하고 일관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 전반에 대한 통찰의 부재가 다양한 범주인 욕망, 몸, 인지 등의 범주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감정의 기원과 역할.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입니다. 하지만 이 영욕은 힘의 원천이기는 하나 외부의 구체적이고 급박한 현실과 직면해서 반응하는 데에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가령 누군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죠. 영욕에는 이에 대항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소유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것을 파괴하려는 파괴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욕은 거의 장님과 같습니다. 주변 상황을 신속히 판단해 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영욕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영욕 충족의 세상과의 관계 창인 의식을 통해 들어오는 구체적인 정보를 판단하는데 알민 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의 능력은 상황 파악에서 정확성은 있으나 순발력이 약하고 무엇보다 행동을 유발시킬 자체의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례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무수한 자극이 폭격해오는 현실과 마주해서 빠른 대응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판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일으키는 격발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평가로부터 나왔다는 감정평가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가인 맥다 아놀드는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서는 직관적으로 좋게, 유익하게 평가된 것으로 향하거나 혹은 직관적으로 나쁘게, 해롭게 평가된 것에서 멀어지려는 느낌의 경향이다. 이런 끌림이나 혐오는 접근이나 퇴각을 위해 조직화된 생리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이 생리적 변화의 양상은 정서에 따라 다르다. 애착 이론으로 유명한 존 볼비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서는 유기체로서의 상태와 행동하려는 충동 혹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직관적 평가 국면이다. 세상을 가장 간단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판단하는 틀은 쾌, 불쾌, 고, 불호의 감정의 판단입니다. 지각세계를 연구하는 이스라엘 철학자인 아론 벤제브는 정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줌으로써 우리의 주의를 이끌고 채색한다. 정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의도를 전달한다. 정서는 생존 및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 관여한다. 이런 대응의 간소화와 대응의 순간적인 폭발력을 갖춘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영역이 갖지 못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주 역할입니다. 이것이 감정이 영역에서 나온 이유이죠. 감정의 역할은 영역의 충족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영역 충족을 위해서는 유기체인 우리는 환경과 관계하기를 해야 합니다. 자극은 1차적으로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기존에 기억된 개인적 관객길과 관계하면서 지각을 형성합니다. 또 이 지각은 크게 감정적 가능길과 인지적 가능길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급박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인지를 통해 형성된 인지적 가능길조차 대개 감정적 가능길을 거쳐 행동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도 호불호를 통해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거의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몸, 영역, 알매 능력 등이 현실과 관계하는데 연결고리이자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자극은 다채롭고 복잡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 반응은 단순합니다. 가령 순댓국, 김치찌개, 감자탕, 삼겹살, 피자, 햄버거, 치킨, 떡, 빵, 케이크 등 수없이 많은 음식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감정 반응인 좋다와 싫다, 즉 호불호로 결정됩니다. 특정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마느냐는 각종 음식에 대한 재료나 조리법에 대한 많은 알미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좋다 싫다로 대별되는 간단한 취향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상대를 직접적이건 매체를 통한 간접적이건 보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좋다 싫다의 판단을 내리고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태도를 취합니다. 때로는 감정은 빈약한 정보만 가지고도 즉각적인 판단과 강력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여러분의 차로 돌진해 옵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핸들을 돌려 간신히 마주오던 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핸들을 돌려 피하게 한 것은 먼저 마주오던 차에 대한 시각적 지각입니다. 하지만 이 지각이 핸들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다급한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의식적으로 개념을 갖고 사고,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을 구한 것은 바로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즉, 지각이 기존에 저장된 기억이란 관계 집에 접속한 후 가장 단순한, 그래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이란 판단에 접속해 이 급박함을 헤쳐나간 것입니다. 즉, 감정이 자극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반응을 하도록 여러분을 이끈 것입니다. 인류의 선천적 가능길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류 역사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구석기 시대는 맹수들로 가득했습니다. 숨어있던 포식자가 순간적으로 공격해 올 때 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격이냐 도망이냐의 번개같이 빠른 상황 파악과 폭발적인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이 순간적 판단을 한 것이 느낌인 feeling이고, 반격과 도망을 하게 한 힘이 정서인 emotion입니다. 물론 느낌은 기존의 경험이나 생각 등의 개인적 관객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식적 알매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느낌입니다. 싸움이나 도주를 선택할 경우 포식자에게 순간적 폭발력으로 대항하거나 그로부터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물론 이 순간적 폭발력을 제공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할 힘은 자신감의 욕망과 파괴의 욕망 같은 영역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달아날 때 힘은 도망의 욕망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감정은 영역에서 에너지와 방향성을 얻습니다. 영역이란 욕망이 없으면 감정도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감정의 형태가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정보 처리와 행동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커다란 위치는 타인들과 관계할 때 우리들이 특히 신경 쓰는 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을 예측하는데 이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상대방의 화난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자극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더하기 99는 100과 같이 감정적 의미를 담지 못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들은 감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 정보에 그렇지 못한 정보보다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반응하고 기억합니다. 이성적이어야 할 계약이나 협상 테이블에서조차 우리들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미치는 큰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냐 정서냐. 일반적으로 정서라고 불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나는 정서보다 감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라는 개념보다 감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뜻정, 실마리 서로 이루어진 정서란 개념보다 느낄 감과 뜻정으로 이루어진 감정이 느낌이라는 속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감정으로 언급되는 두려움, 분노, 슬픔, 기쁨, 혐오, 놀람 등은 모두 욕망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갖는 느낌, feeling이 주이지 느낌에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행동 내지 대응인 이모션이 주가 아닙니다. 특히 슬픔이나 기쁨 등은
행동을 취하기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정애, 욕심, 의욕, 바람 등의 뜻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에 접하여 느끼는 마음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은 실마리, 발단, 개통, 따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정서는 감정의 일차적인 욕망이 세상과 접촉했을 때 일차적 반응이자 해석 장치인 느낌, 필링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 감정은 느끼다, 깨닫다, 생각하다, 근심하다, 감흥하다 등의 뜻을 가진 감을 앞에 둠으로써 이를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에서 감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이모션이란 개념을 택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낌인 필링과 정서인 이모션을 둘 다 가진 감정이 이모션만을 가진 정서보다 더 정확한 용어라 봅니다. 감정의 다양한 스펙트럼. 지금까지 감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감정학자들은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시스템을 모르는 이분들의 감정 분류 체계는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감정 분류는 1차적 정서와 2차적 정서 또는 기본 정서와 혼합 정서 또는 감정의 강도를 점수화해 분류하는 너무도 평면적인 분류 그 이상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은 이미 언급했듯이 단일한 범주로 묶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감정 개념의 교통 정리를 위해서 먼저 감정의 공통된 특성을 보편적 시각에서 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감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안, 공포, 혐오, 분노, 놀람, 기쁨, 슬픔, 자신감, 희망감, 질투심, 시기심, 수치심 등의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미 말했듯이 느낌인 감, 필링과 이 느낌에 따르는 반응인 정, 이모션입니다. 이런 감정은 영욕을 비롯한 욕망과 몸 등 다양한 출처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 감정을 범주해 봄으로써 감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쓰던 감정이란 용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배제와 분류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 갈증, 졸림 등은 느낌, 필링과 행동을 유발하는 이모션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감정이라고 하기보다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 용법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감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인과 동떨어져서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연 밖에서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과 달리 사회 밖에서 사회를 연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서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대상인 인간들의 이론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감정이란 개념의 용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출처에 따른 분류. 학문적인 용법과 일상적인 용법을 모두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감정을 분류하겠습니다. 첫째는 느낌형 감정입니다. 이것들에는 필링도 이모션도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느낌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용법을 쫓아 느낌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둘째는 동어 반복 같지만 감정형 감정이란 개념을 부득이하게 쓰겠습니다. 이것들도 필링과 이모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도 감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의 연속적 이해를 막는 이질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원인인 감정의 출처에 따른 감정 분류입니다. 첫째 유형은 욕망형 감정입니다. 이는 영욕의 욕망들이 의식화되면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위해서 말했듯이 거의 장님인 영욕이 외부 자극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을 위해 태어난 인간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욕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후대 삶의 욕망에 의해서 이 상대에게 끌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 또한 후대 삶의 욕망에서 나온 사랑의 감정입니다. 통념적으로 사랑은 감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이 욕망이 드러날 때 우리들이 느끼는 심적 경험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욕망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두 부분 중 한 부분인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불안 통제 욕망에 의해 불안은 후천적인 상황이 없이도 느끼는 실존 조건으로서의 감정입니다. 둘째 유형은 욕망의 반응형 감정입니다. 많은 대표적인 감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목표한 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환희, 정신없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등의 재미라는 즐거움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입니다. 또 배고픔, 졸림, 성욕, 권력의 욕망, 소유의 욕망 등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라던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좌절감과 불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이모션보다 필링의 요소가 강합니다. 느낌의 요소가 강하지만 일반적인 용법을 쫓아 감정으로 부르겠습니다. 당대 삶의 욕망의 식욕이 충족되었을 때 배부름을,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배고픔을, 수면력이 충족되지 않을 때 졸림을, 체온조절력이 충족되지 않을 때 추움이나 더움을 우리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먹을 것을 찾고 옷을 찾는 등 행동 유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쓰임새에서 이들은 감정이라기보다 느낌으로 취급되며 이를 저는 받아들여 느낌형 감정이라 부르겠습니다. 당대 삶의 욕망, 즉 자기보존 욕망의 위협을 느낄 때 위협감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후대 삶의 욕망의 극적인 충족감인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 황홀감을 느낍니다. 영욕적 불안이 실존적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불안감은 후천적 정서로 영욕의 충족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심해지면 공포가 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모두 이것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개인적 관계길로 예상하지 못했거나 대처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즉 관계길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혼란스러움이나 당황감을 느낍니다. 삶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답답함이란 필링을 느낍니다. 사회의 욕망 중 유대의 욕망이 충족될 때 타인과의 유대감이란 필링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외로움이나 왕따가 된 배제감 또는 버림받음을 느낍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의 충족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충족에서 인정받는 느낌을 느낍니다. 즐거움, 추구의 욕망이 충족될 때 재미와 흥미 등의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감의 욕망이 충족될 때 자신감이나 의기양양함을 느낍니다. 희망의 욕망이 충족될 때 기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주의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뿌리 내리지 못한 듯한 불안정감이나 지루한 느낌이나 권태라는 기분을 느낍니다. 위의 대부분은 이모션보다 필링의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느낌형 감정에 속합니다. 셋째 유형은 반응의 욕망형 감정입니다. 분노는 욕망의 반응형 감정이 아니라 욕망의 반응에 대해 다시 욕망이 일어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욕망 충족을 시도합니다. 이 시도가 실패할 때 우리는 좌절에 따른 욕망의 반응인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좌절감에 대해 다시 파괴의 욕망이 분출됩니다. 이 파괴의 욕망에 딸린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즉 분노는 욕망의 반응에 반응하는 욕망형 감정입니다. 분노는 파괴의 욕망이 분출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슬픔입니다. 슬픔은 바라던 바가 좌절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느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좌절감입니다. 슬픔은 이 좌절감을 느낀 후 좌절감을 준 대상을 파괴하려는 파괴의 욕망의 분노를 분출하려 하지만 이것조차 좌절되거나 생각조차 못할 때 약이 되는 타인과의 접촉을 끊는 불출의 욕망이 발현될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억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봉쇄의 욕망이 가세할 때 우울이란 감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울증과 자살을 이야기할 때 논의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망이나 심리적 거리두기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는 거부감이나 혐오감도 있습니다. 넷째 유형은 신체형 감정입니다.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완전히 다른 감각질을 가진 오감을 통해 세상을 느낍니다. 이들의 질감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미각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의 기본 질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감정과 같이 분명 느낌의 요소뿐만 아니라 이 자극에 대응하는 행동 유발 요인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의 범주에서 빠져나가 감각이란 독자적인 범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번잡한 감정 개념에 감각을 다시 집어넣기보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적 용법에서 촉각에 해당되는 수심 등의 통증, 뱃속의 더부룩함이나 속쓰림, 그리고 목이 졸릴 때 숨막힘, 또 고된 일을 한 후 피곤함은 느낌이란 단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게 느낌으로 분류됩니다. 더부룩한 느낌, 숨막히는 느낌, 피곤한 느낌 등 어색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이 행동 유발성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감정보다 느낌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형은 인지형 감정입니다. 느낌은 모든 인간의 구성 요소에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내외 자극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 경우 난해하다나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이해하기 쉬울 때는
용이하다나 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의 행위를 돌이켜보고 바꾸고 싶을 때 후회감을 느낍니다. 여섯째 유형은 사회형 감정입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서로 감정이 실리지 않은 100마디 말보다 사람을 진실로 움직이는 감정이 섞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소 억지스럽다 할 정도의 감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치심, 죄의식, 감사함, 미안함 등의 사회적인 감정들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보다 더 깊게 인간의 감정의 선천적 가는길에 뿌리 내린 감정도 있습니다. 가족 이외의 친구들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나 친근감, 오랜만에 또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서의 반가움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즉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들은 공허한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이 가진 물건이나 남의 좋은 일을 보고 자기도 그런 물건이나 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인 부러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시기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질투심,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경멸감도 사회형 감정에 속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의식의 상태에 따른 느낌입니다. 몽롱한 느낌, 어지러운 느낌, 각성된 느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유형은 태도나 성격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감정심리학의 대가인 로버트 플리칙이 정서심리학으로 번역된 Emotions and Life라는 책에서 정서 용어로 언급한 개념들입니다. 상냥하다, 자분하다, 인내심이 있는, 소심한, 말 잘 듣는, 수줍은, 복종적인, 부끄럼 타는, 자식적인, 냉담한, 온유한, 주의 깊은, 우유부단한, 질투심 강한, 동정심 없는,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한, 믿지 않는, 복수심 있는, 기우호적인, 완고한, 비협조적인, 비판적인, 적대적인, 난폭한, 조소하는, 애정 없는, 싸우기 좋아하는, 성만한, 반항적인, 공격적인, 빈정되는, 다루기 힘든, 소유욕이 강한, 탐욕스러운, 대담한, 호기심이 강한, 계획적인, 사교적인, 열심인, 열성적인, 주의 깊은, 유쾌한, 관대한, 동정심이 있는, 신뢰하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는 분명 태도나 성격에 관한 용어입니다. 물론 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태도나 성격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포함시켰을까요? 이 개념들 중 많은 것에는 느낌인 필링이 없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서의 이모션만 있네요. 이 대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이거나 또는 전문가 집단의 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호기란 단어를 쓴 이유는 정서는 욕망, 동기도, 태도도 모두 정서로 묶을 수 있어. 즉 정서가 인간 이해의 답이야 라는 집단 내의 어필을 위한 과격한 주장이 아니었는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감정의 분류. 지금까지 감정의 분류가 감정의 출처에 따른 것이었다면 다음은 감정의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째 유형은 느낌형 감정입니다. 위의 출처에 의한 분류에서 첫째 욕망형 감정에서 다섯째 암, 즉 인지형 감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느낌형 감정입니다. 느낌이라고 수동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은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한 해석의 틀이면서 그에 대한 반응의 틀이기도 합니다. 좋다, 싫다란 감정이 그러합니다.
둘째 유형은 대응형 감정입니다. 좌절감이나 슬픔은 현실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분노나 두려움은 현실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는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대상을 제압해 욕망 충족을 돕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 두려움은 욕망 충족 과정에서 닥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피하게 행위자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셋째 유형은 표현형 감정입니다. 분노와 슬픔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리기 위한 데서 생긴 감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 영국이 아닌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분노와 슬픔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단서를 얼굴이나 행동을 통해 파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 생각됩니다. 분노와 슬픔은 불안 통제 욕망의 파괴의 욕망과 불출의 욕망에 기원한 감정입니다. 조만간 개별 감정에 대해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